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수요일 뉴스데이입니다. 20일 남은 대선 오늘도 대본 없는 스탠딩 토론 등 관전 포인트 많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비교적 열세인 5060 세대 중장년층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하위 70%의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오늘 신중년 정책도 발표합니다. 박세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0대에서 60대 유권자를 겨냥한 신중년 정책을 발표합니다. 김동용 전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 회동해 통합 행보를 이어갑니다. 앞서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호남 홀대는 없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운하고 어우나 호남의 하늘 풀사랑 여러분 누굽니까? 이른바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통합 이미지 부각에도 나섰습니다. 장년층 표심 공략을 위해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차등 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틀니 본인 부담금 인하, 치매 관련 정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르신 공약도 내놨습니다. 제 어머니가 올해 90이시거든요. 그래서 제 어머니 모시는 마음으로 또 어르신 복지 관심을 기울일 테고요. 제주에서는 4.3 항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홍준표 후보는 오늘 대북 정책 발표합니다. 우리도 전술핵 배치하자는 등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되면 김정은, 안철수 되면 박지원이 대통령 된다는 등의 원색적인 주장으로 양강 구도를 흔들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대북 정책을 담은 안보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의 입장이 재차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를 접견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과 안보 관련 의견을 나눕니다.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도 약속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틀간 영남권 유세에서 홍 후보는 불안한 안보관의 좌파 후보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함께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됩니다. 각 지역 전통시장 방문을 이어가며 서민 대통령 이미지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5년 동안 힘들게 사는 이 나라 서민을 꼭 돌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 후보는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 업체 두 곳. 안철수 후보도 기초연금 월 30만 원 공약 내놨는데 하위 50%에 집중하겠다고 문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오늘 19일 4.19 묘지 참배로 일정 시작합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19 혁명 57주년에 국립 4.19 묘지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 셋째 날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국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노동계의 건의사항을 듣습니다. 오늘 밤 두 번째 합동 TV 토론에선 안보와 경제 등 정책 비전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대구 유세에서 안 후보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을 차악으로 규정해 두려워하고 있다며 안보 대통령을 강조했습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또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적폐라고 몰아세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통합을 외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시 개파 100권으로 돌아가는 것 통합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에선 안희정 충남지사의 분권 협치 정신을 실현하겠다며 중도층 표심에 호소했고 소득 하위 50% 노년층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노인 빈곤 제로 시대 공약도 내놨습니다. MBC 뉴스 김성현입니다. 1차 TV 토론 비교적 높은 점수 받았던 유승민 후보는 오늘 2차 토론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5년 뒤에는 5시 퇴근, 주 35시간 시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내놨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 참배한 뒤 서울 노원역 출근길 인사에 나섭니다. 지난 첫 번째 TV 토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오늘 두 번째 토론에서도 강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어제는 경기도의 특성화고를 찾아 학생들의 꿈을 키울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고 산업단지 현장을 둘러보며 4대 사회보험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중도 보수층 표심이 곧 자신에게 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중도 보수 내지 보수층 유권자들이 저를 보수 대표로 인정해주는 순간 각 대선 후보 측의 가시돋친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검찰 수사 촉구 등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와 보수 세력의 내통을 의심했습니다. 보수 세력들 또 수구 세력들에게 안철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내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후보 측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요. 이현주 의원 약속대로 강효상 의원 큰일이에요. 잠시만. 문 후보 측은 또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연구 실적이 서울대 채용 최소 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 논문이 불과 한 편에 불과해서 국민의당은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문 후보 아들 준용 씨의 응시 원서를 필적 감정한 결과 준용 씨의 것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자료라는 문 후보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접수 날짜를 12월 11일에서 12월 4일로 사후에 조작된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홍준표 후보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중단된 이른바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를 검찰에 촉구하며 문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세 차량 인명사고 여파에 이어 외곽 지지단체가 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던 날 문재인 후보의 외곽 지지단체인 더불어희망포럼의 회의록입니다.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고 투표 시 확인 동료와 ARS를 끝까지 청취하도록 홍보하라는 등의 내용, 그리고 호남 지인들에게 전화 걸기 운동 전개, 악성 루머에 대한 방안 검토 시행 등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사조직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조직이 선거에 개입하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일자 이 단체의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문 후보 측 장영달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임했고 문 후보 측은 책임질 부분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관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몸통이 누구겠느냐며 문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유세 차량 사고와 관련해선 문 후보가 유족들의 거부에도 경호원까지 대동해 조문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문 후보 측은 일부 유족이 격앙됐던 건 사실이지만 부풀려진 이야기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는 재산 형성 의혹이 꼬리표로 붙어 다녔습니다. 특히 안랩이 안 후보에게 발행한 신주 인수권부 사채 관련 의혹을 류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999년 안랩은 대주주인 안철수 후보에게 자금 3억 4천만 원을 빌리는 대가로 신주 인수권부 사채 BW 5만 주를 발행했습니다. 이 5만 주는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거쳐 146만 주로 늘어났고 안 후보는 1년 뒤 25억 원을 내고 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2001년 안랩이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주식의 가치는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999년 당시 안랩은 잉여금이 32억 원으로 자금 여력이 있었지만 굳이 안 후보에게 운영자금을 빌려가며 BW를 발행한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2001년 안랩 사업 설명서에는 안철수 대표이사의 지분율이 낮아 코스닥 등록 후 경영권 방어용으로 BW가 발행됐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배임죄로 결론난 2009년 삼성 SDS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BW 발행은 부정한 축제, 이재용보다 한 수 위입니다. 안 후보 측은 BW를 적정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발행했기 때문에 저가 발행이 아니며 이미 2012년 검찰에서 문제 없음이 밝혀진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가구당 평균 통신비가 한 달에 14만 원, 한 해 17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각 대선 주자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통신비 절감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입니다. 이 통사들이 모든 가입자에게 한 달 11,000원가량의 기본료를 안 받을 경우 전체 통신비는 7조 9천억 원가량 줄어듭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당장 기본료가 없어지면 수지 타산이 안 맞고 통신망 설치 같은 투자도 어려워질 거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체 통신비를 약 1조 6천억 원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청년과 소상공인에 데이터를 추가로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스마트폰을 할인 판매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기업들이 순순히 부담을 질지 의문이고 국가재정 투입에 문제도 남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사용을 공약했습니다. 요금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다 썼을 경우 속도가 느리더라도 무료로 추가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역시 그동안 추가 데이터에 요금을 받아온 이 통사들이 자발적으로 부담을 질지는 의문입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통신비 공약에는 네 번째 이동통신사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통사가 더 생기면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 요금 부담은 낮아지고 이미 이동통신사업 진입을 원하는 기업도 존재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7차례나 실패한 제4 이통사 선정이 다음 정부에서는 쉽게 이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이 실제로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일이 벌어질까? 미국이 이런 경우를 상정한 훈련을 벌입니다. 대북 군사 조치는 할 건가요?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리 말해줄 리가 있겠냐며 기습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미 국방부가 다음 달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시험은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작전의 일부분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1차 시험은 태평양 함상에서 실시되며 성능이 개선된 탄두와 더 큰 발사대가 동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 서부 지상에서 실시될 2차 시험은 북한의 ICBM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특히 ICBM 격추 시험의 경우 성공률이 50~60%에 불과해서 미 본토 방어를 위해선 성공률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Ours and the Chinese to try to get this under control and aim for the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협력하는 상황에서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싶지 않다면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전략에 대해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떠들고 싶지 않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I don't want to telegraph what I'm doing or what I'm thinking. I'm not like other administrations. 트럼프는 다만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어떻게 될지 알게 될 것이라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보 기술 분야에서 고급 기술을 보유한 외국 인력에 미국 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을 전국 관련 기관에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인 H-1B 비자의 발급 요건과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광급 공사를 할 때 미국산 구매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백악관은 이 행정명령에 미국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는 별칭도 붙였습니다. 최근 일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이에 맞대응해 우리 정부도 외교적 조치와는 별도로 일선 학교에서 독도 계기 수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독도 관련 수업이 진행 중인 한 중학교입니다. 수업 내용은 작은 독도 만들기, 등도선이 그려진 종이와 스티로폼으로 독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독도를 우리 땅으로 개척한 신라장군 이사부의 행적과 최근의 자연 환경까지 우리 땅 독도의 역사와 생태를 폭넓게 익혀갑니다. 외국에서도 독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에 확실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국 초중고교는 이번 달 중 한 주를 독도 교육주간으로 지정하고 각종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를 믿을 수 있는. 이 학교는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1층 현관에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 학생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독도를 방문하는 현장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독도 캠프를 감으로써 직접 그 땅도 밟아보고 그곳을 발자취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고, 정부는 일본의 독도 왜곡 교육에 맞서 교과서의 독도 관련 내용을 확대한 데 이어 일선 학교의 교육 시간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10개월 정도 앞두고 테스트 이벤트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경기 운영 능력은 키웠지만 숙박과 교통 부분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민준현 기자입니다. 총 25번의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를 무난히 치러 올림픽 개최에 자신감을 얻게 된 평창 조직이 이제 주거래은행 선정을 계기로 답보 상태인 9,400억 원 규모의 스폰서 유치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공기업들을 후원을 하겠노라고 해서 국회 결의안도 채택이 됐고 기재부의 그 경영평가 매뉴얼도 개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곧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반면 숙소와 교통 등 경기 외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입니다. 올림픽 기간 예상 1일 방문객은 6만여 명. 하지만 객실은 선수단을 위한 2만 1,000실만 확보돼 숙소 대란이 불가피합니다. 강릉과 평창 지역 일부 숙박업소에는 벌써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가세해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에 지금 23만 원씩. 그냥 우리가 23만 원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겠다고. 그 대신 10%를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여기다 경기장 근처 진입로가 좁은 데다가 강릉 경기장의 경우 셔틀버스 환승 주차 공간이 5,400대에 불과해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됩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까지 남은 기간은 약 10개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 운영뿐 아니라 빈틈없는 손님 맞이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민준현입니다.